이번 시간에는 신금일주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신금은 천간에서 여덟 번째 오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음에 해당이 되죠. 이 신금은.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신금과 미토가 이제 뾰족뾰족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현침으로 되어 있는데 좀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금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정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치밀하고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신금의 물상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좀 까다롭고 고집도 있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냉혹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신금들이 보면 미남 미녀들이 많다. 그리고 깔끔한 분들이에요. 이 신금은 이게 정확하신 분들이죠. 삐뚤어짐이 없는 분들이다. 그리고 또 신금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칭찬 듣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신미일주들에게 지적질하면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미 일주 하나만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고 각 계절별로 12달을 나누어서 이제 특징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올해 을사년이죠. 을사년의 운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런데 이 세 글자만 가지고 운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주 하나만 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래서 제가 이제 계절별로 나누어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일가는 이제 나의 심리적 특성이 잘 일어나는 곳이 일간과 일치를 보고 이제 성격, 성향,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잘 나타나는 곳이 이제 월간과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심리적 특성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월지를 봐요. 근데 이제 월지의 자리는 이제 직업궁이고 또 이제 육친적으로 부모 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월지는 아주 중요한 궁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지를 빼놓고 사주에서 월지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실 때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지를 나누어서 12달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이제 한번 볼까요? 편인을 깔고 있죠. 근데 지장간에 이제 정을기인데 이제 을목이 천간과 신금과 을신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금전에 애착도 강하고 또한 이제 금전에 대한 손해수, 사기수 이런 것도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월지에 이제 정제를 깔고 있죠. 인목을 깔고 있는데 인목이 정제예요. 근데 이제 정제의 특징들을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재성 자체가 공간 지각 능력이 좋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정제는 현실적이라고 했는데 투자, 투기 이런 것을 함부로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간 지각 능력은 이제 사물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이제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람을 관리하고 특히 사물을 관리, 감독,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면 이제 잘 맞겠죠. 그래서 월지에 정제를 까신 분들은 이제 뭐 사업을 하지 말아라, 또 뭐 회사 생활을 해라,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업보다는 회사 생활이 더 어울리긴 하겠죠. 근데 특징이 이제 월지의 인목과 일지의 미토를 보면 인미 기문이에요. 근데 이 미토는 원래 이제
입구자 앞에가 이제 하나가 끼면 이제 만미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입미 귀문을 같이 이제 깔고 계신 분들은 입맛이 이제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입이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식가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귀문을 깔고 있는데 귀문을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보는데 오해의 살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좀 예민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해를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데 신미일주 자체가 사실은 예민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나게 이제 물상적으로 제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신금이 제가 이제 뾰족하다고 했죠. 그리고 미토도 뾰족해요. 그래서 이게 일자로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제 하나로 이제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영감,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촉이 좋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제 맞닿았잖아요. 이런 형태를 띠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지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운을 한번 이제, 아니, 그리고 또, 운을 보기 전에 이제 신금에 하고, 다른 궁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신금은 보통 이제 임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천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월천간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겠죠. 금생수로 이제 또 임수에게 신금이 생을 하고 또 천간에 임수가 지지의 인목에게 또 이제 수생목을 해서 또 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식상 생재가 잘 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면 이제 아주 뭐 훌륭하겠죠. 근데 어떻게 사주라는 것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천간에 이제 병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월천간에 병화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천간의 신금과 병신 합수가 돼요. 그래서 합이 되죠. 이거 나쁘지 않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병신 합수가 될 때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병화가 뭐예요? 이제 정관이죠. 정관인데 나의 일간과 합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명예지향적이고 원칙주의자다.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명예를 더 이제 중시하죠. 합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특징을 볼까요? 근데 이제 특징을 보기 전에 인목은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제 절기학을 쓰잖아요. 그래서 입춘과 우수도 절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특징이 올해 어떤 게 있어요? 지지에 이제 올해 을사인데 이제 사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인사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형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천간의 을목이 지지에 사화에게 또 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화의 화국이 강하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목생화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지금 월지의 인목이 일지의 미토에게 화극금해서 극을 하고 있죠. 이제 극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지의 편인을 깔았지만 월지의 인목이 목국 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이 약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화가 오면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가교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주를 보면 이제 흐름을 끊고 맥을 끊고 극을 하고 충을 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명리에서는 순환 상생이 가장 좋은 걸로 보고 또 오행이 골고루 들어 있으면서 순환 상생이 되는 구조를 좋게 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막힘이 없이 인목이 사화에게 생을 하고 사화는 또 토에게 이제 생을 하죠. 그래서 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월지는 이제 힘이 막강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막강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목이 하나다. 근데 인목이 고립이다. 예를 들어서 그 천간에 만약에 경금이 있다고 쳐요. 그럴 때는 이제 경인이다. 그러면 이제 금극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목이 힘을 잃는다. 그리고 옆에서 미토에게 목곡토하면서 인목의 힘이 또 빠져나가겠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연지가 또 이제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연지와 월지가 인신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은 거의 뭐 고리병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월지가 힘은 막강하지만 만약에 이제 인목이 월지에 하나다. 그리고 주위에서 극을 하는 관계라고 하면 월지의 힘은 막강하지만 이런 경우도 힘을 쓰질 못한다. 이제 거의 고립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사주에서 보면 이제 월지가 힘이 강하니까 월지는 뭐 흉신이다. 뭐 이러는데 월지가 길신 경우도 많아요. 흉신인 경우도 많고, 근데 흉신일 확률이 더 많긴 하겠죠. 근데 제가 이 궁이 중에서 세 개 오행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서 인목이 흉신이다, 뭐 길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 오행만 가지고 있을 때 예, 판단을 해보는 것이고, 올해 이제 인목이 목생화, 화생토 이래서 순환 구조가 일어난다.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가 이제 인월이면 이제 입춘과 우수잖아요. 입춘과 우수는 아직은 이제 쌀쌀한 계절이에요. 실제는 뭐 입춘이 됐지만 조로 볼 때는 아직은 추운 절기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 인목이 이 사화가 오면서 오히려 힘을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나쁜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묘월로 가볼까요? 묘월은 이제 뭐예요? 경칩과 춘분 두 절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3월 5일부터 4월 3일 경이다. 그래서 절기는 이제 하루에서 길면 3일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제 월지의 묘목과 일지에 미토가 있다. 그럼 묘미 목이죠. 그럼 이제 묘미 합이 돼요. 근데 육합이 아니고 삼합이죠. 그래서 해수가 빠졌는데 해 묘미다. 그래서 삼합은 제가 항상 왕지가 월지에 있어야 삼합의 기본 조건이 된다. 그래서 삼합이 세 개만 있을 때 삼합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개만 있어도 준삼합 반합이 된다. 그런데 반드시 왕지와 생지 또 왕지와 고지 이렇게 항상 왕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합은 합하잖아요. 근데 묘미합 화 이러는데 이게 화로 바뀌냐 안 바뀌냐 합은 되죠. 합은 되는데 합화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묘미합 목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는 이제 천간을 봐야 된다. 이런 경우는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여기 뭐 연간도 마찬가지예요. 연간에 간목이나 또는 뭐 을목이 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뭐 두 궁이가 다 있으면 또 확실하지만 연간이나 월간 중에 한 군데만 천간에 목이 투출이 돼 있으면 묘미 목으로 합화가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천간에 이제 연천간과 월천간을 볼 때 나름 목이 연간이나 월간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목으로 바뀌어요. 그럼 목의 성질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올해는 이제 목생화가 돼서 이 강한 오행을 설기를 한다고 하죠. 이제 힘을 빼준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화로 빨려가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빼줄 수 있다. 그래서 나쁘지 않죠. 일단은 이제 재성인 이제 묘목의 힘을 빼주기니까 올해는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신미일주는 특히 이제 현침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예민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민함만 있을까요? 그게 뭐 단점으로만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정확하신 분들이에요. 꼼꼼하고 삐뚤어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특히 이제 묘월생도 이게 묘목을 현침으로 봐요. 그래서 준현침이다는데 뭐 현침이면 현침이고 현침이 아니면 아니지 뭐 준현침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묘목은 그냥 현침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묘목을 볼 때 이제 묘목을 까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꾀돌이에요. 예민하기도 하지만 인기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왕지의 좌우명은 이제 도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일지가 이제 미토를 깔고 있어요. 근데 삼합 중에 해묘미 그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미토는. 근데 해묘미 중에 이제 왕지는 제가 도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도화를 깔고 있어요. 그쵸? 묘월생들은.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남한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또한 편재가 무엇일까요? 이제 정제와 이제 편재가 두 개가 이제 재성이잖아요. 재성인데 인목의 정제와 묘목의 편제는 또 특징이 또 나누어진다. 그래서 정제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겠죠. 그리고 정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성은 돈에 해당이 되잖아요. 금전에 해당이 되는데 정제는 이제 정제된 돈, 규칙적인 돈,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이 편제는 뭐예요? 불규칙하고 큰 돈,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근데 큰 돈이라 해서 뭐 좋고 뭐 정제된 돈이라 해서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제들도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편제라 해서 부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편제들은 또한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면 씀씀이가 크죠. 그리고 또 편제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편제들은 보면 제가 항상 대인관계, 오락부장 뭐 이러는데 이 정제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물상적으로 이제 인목도 보면 이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분들도 대인관계가 좋다. 이 인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이제 묘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이제 묘목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월지에 아니 연지에 술토가 있다. 그럼 이제 묘수랍이 되잖아요. 육합이 돼요. 이런 특징들을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특히 윗사람 이런 분들하고 융합이 잘 돼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교감을 한다.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이 지지의 이제 합충 뭐 형 이런 것을 보면 왜 합이 되고 왜 충이 되고 왜 형이 되고 또 왜 파가 될까? 왜 또 형충파 해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은 다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천간은 이제 체용이 같고 지지는 이제 체용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체와 용이 다르다. 실제는 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토면 이제 토잖아요. 토인데 천간에 이제 무토나 기토는 토예요. 근데 지지의 진술 충미는 토기는 하지만 카멜레온 같다 제가 그러는데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장간에 보면은 을기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명리 선생님들은 이제
충이 안 된다. 극이다. 뭐 그래서 충은 뭐 수화 상징, 금목 상징, 수와 화가 충이 되고 금과 목만 충이 된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과 극의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이 충이 이제 더 크겠죠. 그래서 충돌이. 근데 이게 같이 이제 지장간을 보면은 이제 음목과 을목은 이제 음이죠. 기토도 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같은 이제 음과 음끼리의 극은 거의 준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도 을기충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도 목이 이제 그 기토를 충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기토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중기의 을목이 또 정기의 또 기토를 을기충을 하고 있죠. 그죠. 극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토가 약해요. 이거는 약해 있는 상태에서 묘미 한 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토도 자기 기능을 잘 못하고 동화가 되고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지의 편이는 깔고 있지만 이 십성이나 토오행 역할을 잘 할 수가 없다.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지금 월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쉽게 이제 해석의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재성은 뭐예요? 육친적으로 또 아버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인성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묘미 합두되지만 이제 목국 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운이 더 세다. 이제 힘이 세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도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월지 하나만 가지고 다른 궁이는 이제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더 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 목이 흉신인지 뭐 길신인지도 이제 파악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봄생들은 이제 월지가 목이잖아요. 그래서 인월도 마찬가지고 묘월도 마찬가지지만 목이 과다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월지가 이제 목이니까 천간에 이제 묘월생들은 이제 을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여기는 이제 어 간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인월생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목이 강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사화가 와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오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2022년, 뭐 23년, 24년은 뭐예요? 인묘진이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갑진년이었죠. 근데 여기서 23년에는 이제 계묘예요. 계묘. 22년도에도 이제 목이잖아요. 인묘진으로 가면서 목이 강한 이제 세운을 만났는데 이때는 이제 목이 강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볼 때는 이제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목은 이제 제가 금전이라겠죠. 금전 문제가 금전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또한 이제 육친적으로 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한 문제 또 이제 남성분들은 재성은 하면 이제 이성 배우자 이런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전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궁이별로 어떤 오행이 울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른데 제가 뭐 이게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줄 수 있지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월생과 묘월생들은 2022, 23, 24년도가 좋지는 않았을 거다. 제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징을 볼까요? 근데 이 인목의 정제와 묘목의 편제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간이 이제 식상이 투출이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임인이다. 이제 인월생들은 그러면 임수는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인데 천간과 지지가 이제 상관 생재가 되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이제 사주 풀이를 해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게 식상 생재가 이렇게 구조가 될 때는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회적으로도 돈 버는 일을 잘 하시고 또 돈이 잘 모아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식상생재가 돼서 돈벌이는 좋지만 돈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에 이런 것을 볼 때는 이제 나머지 이제 사주 원국의 궁이별로 오행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묘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뭐 개수가 있다. 천간에 근데 이제 임수가 있을 수는 없어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묶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묘목의 천간에는 이제 개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개묘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아주 좋은 구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수가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 생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리고 일간이 신금이니까 금생수 또 이제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상의 구조가 된다.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하나 또 말해 볼까요? 이제 제가 아까 묘미한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토는 묵기죠. 토는 여기는 이제 미토가 묘목에게 힘을 다 여기 묘목에다 힘을 불어넣어주고 미토는 이제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합이라는 것이 뭐 무조건 좋고 뭐 충은 나쁘고 그러지 않아요. 합이 되면서 유리한 경우도 있고 합이 되면서 불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설명하려고 하냐면 묘미 목으로 되면서 미토가 제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목국 토 하면서 제극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 자격증, 시험, 합격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한번 고통이 이제 따르고 공부가 쉽게 되질 않는다. 그래서 항마운이 있을 확률이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올해는 이제 을사면서 이제 사화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돼서 순환 구조가 잘 된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인월생, 묘월생들은 또 올해부터는 새로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운기를 맞이하면서 올해 이제 새로운 운으로 도달이 된다. 또 이렇게도 되고 또 특징을 또 얘기하자면 제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미토가 묘목이 목곡토 관계가 되는데 화가 오면서 재생관이 되고 관인 상생이 돼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월생, 묘월생들은 이제 을사년 올해 25년도가 나쁘지 않다. 이게 대체적으로 좋게 흘러가시는 분들이 10중 7, 8 이 정도는 된다. 또 이렇게도 봐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진월이죠. 청명과 고구 두 절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력으로 4월 4일부터 5월 4일 경이다. 그래서 이제 진토 월지에 진토를 깔았죠. 그럼 이제 진미인데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진미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진토는 이제 습토고 미토는 이제 건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토들은 이제 묘지이면서 고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지가 뭐예요? 이제 진월이면 이제 정인을 깔았잖아요. 그리고 미토는 편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편인과
정인을 지지에 깔고 있다. 아주 힘이 강하죠. 이 월지의 힘은 이제 막강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8개 궁이 8개 궁이 중에서 월지의 힘이 가장 영향력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지가 그 다음이죠. 근데 정인과 편인이 혼잡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일까? 이제 저희가 이제 격국을 잡을 때 격국은 항상 월지 월령에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편인과 정인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천간이 뭐가 투간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떠나서 거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편인격이라고 봐요. 왜 편인격인지 또 얘기해 볼까요? 월지가 이제 정인이니까 그럼 정인이니까 정인격 아닌가요? 그러는데 이 정인은 맞지만 정인과 편인이 옆에서 혼잡이 돼 있을 때는 편인의 성향을 띈다. 또 이렇게도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이제 공부잖아요. 지혜고. 근데 이 인성이라는 것은 브레이크 능력이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 진토는 제가 습토라겠죠. 이제 진토에 습토가 있는데 이 미토는 혼자서 뭐 건토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수가 강한 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화가 이제 있으신 분들 뭐 천간이든 뭐 지지든 마찬가지예요. 목들이 어느 정도 목화가 형성이 돼 있으면 또 좋은 사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가 이제 토를 깔고 있잖아요. 지지에 토를 깔고 있는데 토는 뭐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토는 이제 뚜렷하게 이제 목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이라 해서 저 그런데 이 토 오행들은 이제 카멜레온이에요.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토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 토를 지지에 많이 까신 분들은 이제 속을 알 수가 없다. 이게 토는 또 하나 이제 화개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면이 아름다운데 뭐 외적으로는 표출이 안 된다. 그래서 화개는 이제 화려함을 덮는다. 내면이 화려하신 분들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박과 같죠. 수박은 속은 빨간데 겉은 파랗고 겉이 이제 파랗다고 해서 속도 빨갈까 노랄까 하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를 까신 분들은 속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물상적으로 이제 목화는 뭐예요? 발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양에 속하고 이제 금수는 음에 속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응축하고 이제 저장하고 이러는데 목화의 기질들은 이제 활달해요. 대부분이 물상적으로만 볼 때. 근데 이제 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조건 활달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지혜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토들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딱 이제 중간의 형태다. 그래서 중성성을 띠잖아요. 근데 사람의 성격이 중성은 아니에요. 근데 오행으로 봤을 때 중립, 중성 이런 거에 속한다. 또 그러죠. 가교 역할을 한다. 또 이렇게도 하는데 이 토들은 이제 목이 있어서 소토가 되지 않으면 좀 답답해요. 화개살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간명을 할 때 이제 뭐 다른 궁의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 진월생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제가 이제 간명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그러는데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여기 특징을 보면 이제 신금이잖아요. 신금은 이제 매금이 잘 돼요. 그래서 토가 많으면 이제 금이 매금이 된다. 그래서
이 토가 이제 신금이 일간이 이제 신약하신 분들 중에서 이 지지의 이제 진술충미나 또 신금의 옆에 이제 월간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토가 이제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명리에서는 이제 토다 금매다 그래서 토가 많으면 이제 금이 땅 속에 묻혀요. 힘을 발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모자 멸자다. 그래서 모자 멸자라는 게 이제 일간이 신약하면서 인성이 과다한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자멸자라는 것은 부모의 극진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으로 자식이 이제 앞길이 막히고 이제 망가진다 인생이 망가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자멸자가 된다고 해서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뭐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자멸자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일찍 사회로 나와서 부모랑 같이 이제 붙어서 살지 말고 떨어져서 사셔야 오히려 더 기운적으로 유리하다. 또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을 얘기해 줄까요? 이 토가 많으면 이제 이 신금이 매금이 된다겠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람을 가려서 만나요. 근데 이제 오행 중에서 대부분 이제 목화 뭐 일간들은 대인 관계가 그래도 원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금수들은 이제 무조건 대인 관계가 뭐 금수는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일간은 양 일간에 비해서 덜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신미 자체가 좀 까다롭고 뭐 치밀하고 날카롭고 좀 예민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특히 이제 진월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또한 있을 수가 있다. 일간이 약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잘 일어나요. 근데 목이 올 때 그래도 이제 특히 이제 천간으로 오는 게 좋아요. 목이 올 때 이 토는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된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충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지의 이제 토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는 이제 묘지면서 고지라고 했잖아요. 인묘가 될 때가 있고 계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토가 이제 지지에 토국이 강하신 분들은 충을 해주면 오히려 실보다 득이 더 많이 있더라. 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또 올해는 사화가 오잖아요. 그럼 화생토예요. 근데 그렇잖아도 이제 토가 강한데 뭐 이 화가 오니까 화생토에서 좋을 게 없어요. 토에다 힘만 잔뜩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화의 기운 이제 나의 일가는 금이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화급금은 안 돼요. 항상 운을 볼 때는 이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봐라. 그리고 또 이제 지지에 화국이 오잖아요. 지지에 화국이 화생토하지 화급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지의 토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인성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나 특징을 얘기해 줄게요.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이제 억부에서는 재성이 오면 좋아요. 그래서 인성을 토를 눌러줄 수 있는 목국토라고 했죠. 그래서 토가 많으신 분들은 목으로 땅을 이렇게 막 자꾸 헤집고 소토해줘야 답답함이 풀리고 뭔가가 풀린다. 이제 토는 거의 보면 이제 이 모든 이제 광물, 내가 갖고 있는 기운들이 지지장간에 있잖아요. 지장간에 있는데, 이제 목화, 금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그 기운을 써먹고 살고 하고 있지만, 토는 그걸, 움직이고 지장간 땅 속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려면은 자꾸 충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생 토하기 때문에
토가 흉신일 확률이 많다. 그런데 사화가 화생토 하면서 흉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좋지는 않겠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금일간들이 뭐 인성을 월지나 일지에 뭐 깔고 있으니까 그럼 신강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토생금 하니까 그럼 신강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간이 신강하려면은 지지에 통근 뿌리, 이게 통근이라는 것은 뿌리가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지지에 뿌리가 내리고 통근이 돼야 내가 인성이 생해주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천간에 대롱대롱 약한 이 신금 일간이 토생금한다 해서 신강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단지 하나 지금 이제 태어난 시간이죠. 시주를 모르는 상황인데 시주가 또 이제 금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뭐 경신이다. 시주가 그러면 이건 신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신약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신강하죠. 그때 이 인성은 이제 나의 일간을 생해주고 시주에 금이 강하신 분들은 일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이 같이 귀합을 해서 방조라고 하는데 방조가 된다. 그래서 방조라는 것은 돌 조자를 써서 나의 일간과 같은 동료를 얘기해요. 뭐 일간은 이제 비겁이잖아요. 뭐 여기에 뭐 겁재가 있든 뭐 비견이 있든 비겁은 나의 일간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신강하죠. 신강하죠. 근데 이래 억부에서는 신강할 때는 이제 극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논리이고 예를 들어서 인성이 여기 있을 때는 관성이 극을 못 해요. 관인 상생으로 가버리죠. 올해는 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관이 화극금 안 된다겠죠. 화생토, 토생금 이래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강한 일간이 더 신강해지면 오히려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시주가 금이 없고 뭐 토가 많다 뭐 이런 경우에도 또 화가 있다. 그래서 천간에 그러면 이제 화극금 천간에서는 바로 이제 신금에게 화극금을 하죠. 이런 경우는 안 좋아요. 이 화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다른 공의가 이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풀기가. 근데 없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사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올해는 이제 을사, 내년에는 이제 뭐예요? 병오, 그다음에 27년에는 정미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안 좋은 분들이 10중 8, 9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와, 나 큰일 났다. 나 뭐 안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라는 것이 뭐 제가 이제 8개의 글자가 다 완성이 돼야 팔자예요. 근데 이거는 팔자가 아니라 삼자잖아요. 삼자만 가지고 무조건 안 좋다, 좋다. 그래서 10명 중에 8, 9명이었는데 한두 명은 또 뭐 좋은 구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뭐 태어나서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뭐 내가 올해 안 좋다네. 뭐 올해 안 좋다는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파도가 높게 치는 뭐 사주 팔자가 있고 잔잔한 사주 팔자도 있고 뭐 다 각자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뭐 이 인목과 묘목을 깔고 있는 뭐 인월과 묘월생들은 그 대신 뭐 22, 23, 24년도에 제가
10명 중에 뭐 7, 8명은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러는데 이분들도 안 좋았었잖아요.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거고 이 진월생들은 뭐 갑진 작년에도 좋지는 않았겠네요. 그쵸? 이게 작년에는 지지가 이제 진진형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문제가 있었을 거다 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